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추가 기소까지 전망되자 변호사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배당된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지난 14일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담당 변호사는 2018년과 2019년 친형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이재명 당대표의 1심과 2심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이재명계 의원은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잘 알면서도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라며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리는 경향이 있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과거 친형 강제 입원 발언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고위 전관이나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를 맡겼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당시 수임료에 대해 2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유명 로펌 스문에 고시 참여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 생명이 걸린 이번 재판에 10명에서 20명가량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10억 원에서 15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법조계는 추산한다. 만약 성남FC 후원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변호사비는 더 불어날 거란 전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무더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문제가 떠오르자 당내에선 당대표를 겨냥한 기소인 만큼 당이 변호사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난 8일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벌어진 일이라며 공적인 사안이어서 당이 지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이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어서 당이 직접 지원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원한 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아무리 대표라지만 당이 개인을 위한 변호사비를 마련해주는 것은 사당화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성남FC 후원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의 일이어서 만약 해당 건으로 기소되면 당이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비를 최대한 털어 변호사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월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은 총 32억 1,716만 원으로 이 중 현금은 12억 8,753만 원이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로 입주한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전세금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은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유력한 로펌 변호인단을 꾸리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게 당내 시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면 관련 재판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수임료 시세는 천차만별이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잘 알면서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사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률지원단에는 원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돼 있는데 이들이 수임계를 내고 이재명 당대표 재판을 맡는 방식이다. 친이재명계 인사는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한 명당 수백만 원 수준의 기본적인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이재명 당대표 재판을 변호한 뒤 2024년 스무드 대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면 대가성 변호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떠나 일정을 소화하며 농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15일 공개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김 전 처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몰랐다고 했다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한 TV 방송사는 이재명 당대표가 2015년 1월 6일에서 16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기간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등산과 도시 탐방, 트램 탑승,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 답사 등 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수행했다. 현지 가이드가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이 많다고 하자 이재명 당대표는 김 전 처장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네며 크게 웃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당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엔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어울려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이동호를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부터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호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호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동호는 14일 오전 출석해 오후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호를 조사한 것이 맞다면서도 혐의나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호의 상습 도박과 성매수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이동호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에 칩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 건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최초 언론 보도는 이동호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도박을 했다고 추정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거쳐 팩트 체크한 결과 이동호는 A사이트에서 2020년 7월까지 도박을 했고 그 외 사이트에서 최근까지 포커를 쳤다고 밝혔다. 성매수 의혹은 이동호가 2020년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호 일부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거졌다. 이동호가 언급한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업소의 이용자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성매수 후기를 올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동호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동호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쓴 글이 맞다고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들에게 도박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동호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수 의혹에 대해선 마사지 업소 후기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 방문해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해 온 서울교통공사 동료에 의해 살해당했다. 살해범은 살해당한 여성 A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범인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2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범인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살해당한 여성 영무원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범은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와 여당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 숨통을 쬐는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을 경우엔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은 합법쟁의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 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배소를 막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법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역시 이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영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로 정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의당 등과 함께 세부 의견을 조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사법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의당 기본소득당까지 공조하면 여론 반발이 크더라도 입법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산재 인명피해 시 경영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라 부작용이 적지 않으나 민주당은 지금도 더 법을 강하게 적용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투기 자본이 지분 1에서 3%만 매집하면 사흘 만에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해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금지를 제한하는 노동법 조항도 바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고 압박하지만 실상 자신들은 반기업, 친노조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월간 기준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연립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29% 내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마이너스 0.55%, 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국 주택가격은 올 6월 0.01% 떨어지며 3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7월 마이너스 0.08% 등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0.51% 떨어져 7월 마이너스 0.20% 보다 낙폭이 배 이상 커졌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 역시 0.45% 내려 낙폭이 7월 0.22%의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월간 기준 2013년 8월 마이너스 0.47%, 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96%, 0.71% 떨어지며 전달보다 낙폭을 키웠다. 연립주택은 전국 평균 0.0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마이너스 0.07%, 인천은 마이너스 0.19%를 나타냈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은 0.19% 오르며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8월 서울 단독주택 가격은 0.31% 올랐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2%, 0.28% 뛰었다.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은 0.28% 하락해 2019년 4월 마이너스 0.29%,
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월세는 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은 0.20% 올라 상승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는 증가한 여파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매주 낙폭을 키웠던 경기와 인천, 지방은 숨 고르게 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떨어졌다. 16주째 하락세다. 낙폭도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2012년 12월 10일 마이너스 0.17%, 후 약 9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렸다. 도봉구 마이너스 0.31%, 노원구 마이너스 0.29%, 서대문구 마이너스 0.27%, 성북구 마이너스 0.25% 등의 낙폭이 컸다. 서초구 마이너스 0.05%, 강남구 마이너스 0.09%, 송파구 마이너스 0.18% 등 강남 3구도 매수세 위축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단지가 많은 송파구 잠실동에선 신고가 대비 6억에서 7억 원씩 하락한 실거래가 잇따르면서 낙폭이 커졌다. 경기는 0.21% 떨어져 전주 마이너스 0.22% 보다 낙폭이 줄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누적되고 이자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29%와 동일한 낙폭을 나타냈다. 입주 물량에 영향이 있는 미추홀구 마이너스 0.34%와 연수구 마이너스 0.30%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방도 전주와 동일하게 0.13% 떨어졌다. 대구가 전주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22%로, 세종이 마이너스 0.44%에서 마이너스 0.40%로 낙폭이 줄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4% 떨어져 전주 마이너스 0.26% 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0.19%로, 지방은 마이너스 0.12%에서 마이너스 0.10%로 낙폭이 줄었다. 서울 지역은 전주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을 먼저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에 한창이다. 대형마트는 치킨과 피자, 탕수육, 초밥 등의 메뉴를 외식 매장의 절반 수준 가격에 선보이는 전략을 세웠다. 편의점은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의 질을 높여 직장인과 학생 등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대형마트 업계의 파상 공세에 편의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가 그간 편의점의 주력으로 여겨졌던 도시락과 샌드위치, 주먹밥 등까지 넘보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대형마트로 고개를 돌리는 소비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구독 서비스란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내면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 특정 메뉴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선 4,000원을 내고 도시락을 구독하면 한 달에 10번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저렴하지만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BGF 리테일은 2020년부터 충북 진천의 도시락과 밀키트 등을 반조리 상태로 제조해 각 지역 협력사로 보내는 센트럴 키친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중앙 집중조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의 균일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바잉 파워가 생겨 상품 가격도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96곳이 2025년까지 정원 1만 6천여 명을 감축한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하자 전국 대학의 30%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매년 대학별로 지원하는 기존 지원금과 별개로 정원 감축 대학에 올해에만 1,4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15일 대학들이 제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과한 233곳 중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중 96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 331곳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96곳의 대학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은 총 1만 6,197명이다. 수도권 22곳 대학, 비수도권 74곳의 대학이 참여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1만 6천여 명을 감축한다. 감축 규모는 대형 종합대학 5개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15일 교육부가 취합해 발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권 19개 대학 감축 인원이 4,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23개 대학 4,325명, 호남과 제주권 17개 대학 2,825명, 대구, 경북, 강원권 15개 대학 2,687명, 수도권은 22개 대학 1,954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도 8개의 대학교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여파가 그동안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수도권 주요 대학에까지 불어닥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5년 대학 정원을 강제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 3년간 재정 지원 중단과 권고를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이끌어냈다. 이번 안은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새 주기에 해당한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감축 대가로 적정 규모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정부가 지급하는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인원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분배되는데 선제적 감축에 대한 지원금은 총 840억 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총 560억 원이다. 선제적 감축의 경우 1인당 일반대 3,270만 원, 전문대 1,514만 원이며 미충원분 감축은 일반대 650만 원, 전문대 251만 원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